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이번 올해 임용된 최수연이라고 하고요. 어, 지금은 이제 에드윈 캠멀 박사님과 팻 한라한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이테이션은 이제 그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초적인 기여와 근본적인 기여와 그리고 영화 산업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걸쳐서 이제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그 업적을 그 인정을 받으셔서 튜링상을 받으셨는데, 이제 저는 뭐부터 시작을 하고 싶냐면은 일단 영상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픽사에서 만든 렌더맨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 하는 그런 릴스인데요. 그래서 방금 보신 영상은 모두 컴퓨터로 제너레이트된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런 거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근반을 이제 이팻 한라한 교수님과 켄멀 박사님이 이제 사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양력을 먼저 들고 와봤는데요. 그래서 켄멀 교수님은 이제 재밌게 이제 물리학과 이제 CS를 공부하셨고,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그래서 박사를 그 유타 대학교에서 하셨는데, 유타 대학교가 이제 1970년대에 그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초적인 테크닉을 많이 데벨롭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 박사 지도 교수님이 이반 서덜랜드랑 또 다른 CS 디파트먼트의 알란 케이라고 또 다른 튜링상 받으신 분한테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튜링 렉처를 사실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반 서덜랜드가 또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이 두 분 말고 유일하게 튜링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케치패드라는 걸 만드셨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또 제일 기본적인 AR, VR 디스플레이 이런 HCI의 선구자이시기도 하신데, 켄멀 박사님 거기서 이제 박사를 하셨고, 박사 때 이제 좀 이따 소개드릴 그런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적인 모델링에 대한 테크닉들을 개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졸업 후에는 이제 또 그 비럴한 얘기가 안타까운 얘기가 컴퓨터 그래픽스가 학문이 거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켄멀 박사님은 교수를 하고 싶으셨는데 아카데미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수를 못 하시고 이제 펀딩을 찾을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런 곳을 찾으셔서 가다가 이제 이런 그 뉴욕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 이제 이제 채용이 되셔서 거기서 컴퓨터 그래픽스 랩을 이끄시다가 그 졸지 루카스라고 스타워즈라고 혹시 아시나요? 스타워즈 만든 그 감독한테 간택이 돼서 이제 그분 감독이 이제 나중에는 이런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가 영화에 쓰일 거야라고 이제 상견 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 그래픽스 하시는 분을 찾으시면서 이제 켄멀 박사님을 이제 꼬셔서 루카스 필름에 이제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정말 또 많은 일을 하시고 좀 이따 소개드리시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루카스 필름이 또 사정상 또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부분을 좀 팔아야 될 때 또 스티브 잡스한테 픽업이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랑 같이 픽사를 또 이제 세우신 다음에 이제 픽사에서 또 이제 여러분이 보신 방금 렌더맨과 그런 많은 컴퓨터 그래픽스 이미지들을 만드는 테크닉을 만드시고, 결국에 이제 그 사장이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디즈니의 또 그 사장으로 또 같이 일하시면서 공동으로 일하시면서 또 우리가 최근에 봤던 디즈니의 재밌는 그런 그 애니메이션들 뭐 겨울왕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다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팻 한라한 교수님은 약간 좀 더 젊으시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역시 박사를 컴퓨터 그래픽스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한 박사 하시다가 초반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제 발견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마 첫 시그래프, 두 번째 시그래프 뭐 이럴 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시그래프 논문들을 이제 직접 C도 모르고 유닉스도 몰랐는데 직접 독학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런 그 컴퓨터 그래픽스 랩이 있던 아까 말했던 그 뉴욕 인스티튜트에 인턴을 하겠다고 이제 가셨다가 잘하니까 이제 풀타임으로 채용이 된 거죠. 잡혀버려가지고. 그래서 몇 년 일하시다가 이제 졸업 다시 하시고 돌아가셔서 픽사에서 픽사에서 또 일하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프린스턴에, 그리고 스탠포드, 또 좋은 학교 스탠포드에 가서 또 그 많이 계속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사진이 이제 그 약간 양복을 되게 잘 차려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이 또 재밌는 게 이제 그 시그래프라는 그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에서도 이제 모든 받을 수 있는 상을 다 받으셨는데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는 이제 오스카 영화상이잖아요. 정말 멋있죠. 자기는 이제 박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카데미 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3개나 5개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한란 교수님 보면은 논문을 써가지고 상을 받습니다. 그 이런 시그래프 논문을 써서 이제 영화의 산업에 쓰이면은 영화상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또 책을 쓰셔가지고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책을 쓰셔서 받으셨고, 또 이제 오늘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보셨던 그런 렌더맨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기여, 만든 그 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큰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컴퓨터 그래픽스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 처음부터 이제 알기 쉬운 용어로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픽스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각적인 이미지 혹은 디자인을 그래픽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요거는 다빈치의 초상화인데 다빈치가 이제 자기를 남기고 싶어서 어떻게든 뭐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 혹은 엔터테인하기 위해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그리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 같은 것도 이런 그래픽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진 뭐 이런 현상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래픽스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그 뭐냐면은 이거를 컴퓨터로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그래서 근데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이제 이런 0101 디지털 인포메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이런 비주얼 시각적인 정보로 전환하는 과정, 그런 걸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새 또 C그래프에 가면은 이런 그 정의를 더 확장해서 시각이 아니라 이 비주얼 센서리로 바뀌어도 이제 거의 정의가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이 아니라 뭐 소리, 촉감, 모든 그런 그 우리의 그 삶의 예를 들어서 뭐 VR, AR 이런 것들이 스페이셜 컴퓨팅 이런 것들이 또 큰 분야이기도 하죠. 그리고서 또 사실 요새 AI의 발전과 함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또 컴퓨터 비전과도 엮여져서 사실은 이제 거의 컴퓨터 비전과도 거의 옛날에는 컴퓨터 비전이 이런 그래픽스를 거의 거꾸로 하는 과정, 그래픽스로부터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다면은 거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이미지를 만드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제 이런 정의로부터.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세상이 있거나 컴퓨터로 표현하고 싶은 물체가 있을 때 그거를 뭔가 컴퓨터가 아는 물체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걸 이제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주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좀 이따 또 자세히 같이 표현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일어나는 과정들, 그거는 다 광학적으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광자가 물체에 도달한 다음에 뭔가 일어난 다음에 그게 저희 눈에 도달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합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도 마찬가지죠. 카메라를 찍어도 뭔가 그 센서 위에 들어오는 광자의 양이 이제 그 이미지로 찍히는 건데, 그거를 똑같이 컴퓨터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물리를 잘 알아야겠죠. 광학을 잘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을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고, 이제 그 이 두 과정을 이제 좀 이따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있으면 어떻게 센서에 도달하는 건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좋은 또 이제 예시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 그 점들과 선, 그래프, 메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오버레이 겹쳐서 해놓은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좋은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또 다른 또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젠슨 황이 시그래프 2018년도에 키노트를 할 때 시그래프에서 그 처음 등장하기 전에 이제
그 인트로 영상이었는데요. I want to reach out to this technology. I want to incorporate this technology into my art and have the two mixed together. 또 이제 에드 캔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나오거든요. We were making a lot of decisions where we thought things were going to be because we didn't have the compute power to support at the time what we wanted to do. So it launched.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 그 이미지들은 어떤가요? 다 약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선과 그런 것들로밖에 표현을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영화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영화에 있는 진짜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이미지 만들고 싶잖아요. 혹시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거기에 나오는 호랑이가 기억나시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컴퓨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엄청 멀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포토 리얼리스틱, 그러니까 실제 사진과 찍은 것과 똑같은 정도의 퀄리티를 갖는 이미지를 얻고 싶고, 그런데 이제 실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유기만 봐도 빛들이랑 뭐 반사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찍으려면은 이미지는 픽셀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5,000 바이 3,000 뭐 이러면은 뭐 밀리언 단위의 수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정말 어렵고, 그리고 그것들이 또 움직이고 편집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리얼 타임으로 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컴퓨테이셔널리 정말 비싸고, 그때는 당연히 그런 하드웨어도 없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였고, 이제 하나씩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체가 있었을 때 얘를 컴퓨터로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지 생각해 보면은 이제 큐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컴퓨터한테 이게 꼭지점들은 뭐 0,0,0, 0,0,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8개를, 그렇죠? 그리고 선들을 이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컴퓨터한테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가 있죠. 왜냐면 어떤 테이블에다가 이런 벌티스는 이렇게, 페이스는 6개가 있고 거기는 각각 벌티스가 이렇게 그 꼭지점이 이렇게 4개씩 들어 있다. 이렇게 약간 그래프 같은 형태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뭐 그 모든 물체들을 표현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는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부러진 그 물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정말 갑자기 막 변하는 물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 꼭지점과 꼭지점을 약간 이을 때 선으로 안 잇고 뭐 곡선으로 이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패치들로 하는 그 모델링 기법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의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선과 점과 점을 뭐 3차함수 이런 걸로 인다고 했을 때 뭐 에디팅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편집을 하고 싶잖아요. 이 점만 이렇게 끌어내고 싶은데 그걸 만약에 그런 곡선으로 인다고 하면은 한 점만 이었을 때 한 점만 딱 떼면은 다른 점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로컬리티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또 캔멀 박사님이 뭐 박사 하실 때 그냥 그 제안하신 바가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이제 아직도 그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을 들으시면은 배우시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캔멀 클락 서브 디비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아까 메쉬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선으로 이을 수도 있는데, 선으로 이으면은 그 뭔가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연속적인 그 표면을 잘 이제 만들 수가 없고, 또 뭐 연속적이면은 뭐 나름대로 그 또 문제들이 있고, 근데 그 둘을 나이스하게 이제 그 인터폴레이트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왼쪽에 보이는 이런 뭉툭한 차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미지에서 업샘플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잘 이제 이을 수 있느냐, 이런 리커시브한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하셔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컴퓨터 그래픽스 수업 들으시면은 처음에 이제 배우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나중에 캔멀 박사님이 다 그 영화사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렌더맨에 하나씩 피처로 추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피처를 내면은 그거를 자랑하려고 또 이제 짧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혹시 옛날에 이런 게리의 게임 이런 영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어떤 거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체스 이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두는 그런 비디오인데 같이 보면 좋을 텐데 한 1, 2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이제 여기에 있는 게리의 손이나 이런 옷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서브 디비전 알고리즘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모델링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복잡한 모델링까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카메라에 이런 그 렌더링을 할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합니다. 물체를 어떤 세상에 잘 돌려서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카메라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냥 카메라 픽셀에서 이렇게 레이를 슉 써가지고 맞는 지점에 있는 뭔가 색깔 값을 거기 저장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레이 트레이싱이라고 하고 그걸 거꾸로 하는 이런 이미지에다 바로 이게 투영시키는 방법을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조금 더 자세히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이런 벌티치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 꼭지점들이. 그럼 한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요 이제 센서 면의 어떤 좌표계에 이룰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조금만 수학을 해보시면 같이 할지는 않을 거지만 그냥 선형 과정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그래프들의 뭐 각각 데이터형을 이런 각각 점마다 이제 어떤 연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어떤 각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2D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점들을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꼭지점마다 처리하는 거니까 이제 벌텍스 프로세서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그 2D 평면상에 이런 점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왜 3D라고 하냐면은 사실 점들에 보면은 그 다른 정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들의 뭐 위치, 뭐 뎁스, 사실 2D로 트루백됐지만 원래 있던 점들의 뭐 뎁스, 노멀 벡터들, 뭐 혹은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같이 넘겨줍니다, 이런 데다가. 근데 아까 봤듯이 그 이런 그 센서들은 각각 이렇게 격자화가 돼 있죠. 왜냐면 디스플레이들은 이제 다 격자화가 돼 있고 픽셀마다 이제 다 그걸 정보를 틀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산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픽셀의 어떤 값을 틀어줘야 되는지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그 폴리곤별로 보통 뭐 그 프로세싱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가운데 픽셀 보이시나요? 가운데 여기 픽셀 하나를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해보면은 두 개가 있죠. 왜냐면은 여기 앞면이 있고 여기 밑면이 있고 그렇죠. 거기 각각의 뭐 색깔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골라와야 되느냐가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떤 걸 골라야 되는 당연히 앞면 걸로 골라와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캔멀 박사님이 쓴 그 박사 학위 논문에 심지어 그 논문은 그거 주제도 아니었는데 그런 아직까지도 쓰이는 그런 방법을 또 제안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G 버퍼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프리미티브별로 픽셀별로 다 이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냥 프래그먼트가 무엇이냐면은 그 아까 픽셀별에 들어있는 그 픽셀당 들어있는 어떤 정보라고 하면은 그 프래그먼트별로 프로세싱을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렌더링된 값에 있는 깊이 값을 같이 버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 원래 지금 현재 렌더링된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시에 이 픽셀의 깊이는 어느 값이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를 그 생각을 해볼 때는 그냥 이 뎁스보다 가깝기만 하면 거기다가 렌더링하면 되고 뎁스보다 작으면 멀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O1의 알고리즘이고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는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약간 그 뭔가 뭉툭하죠. 그 복잡한 이런 그 티팟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배운 이런 레스터라이제이션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그림을 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텍스처 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3D 물체 위에 표면 위에다가 이런 텍스처 그런 질감을 이제 입히고 싶을 때 이런 2D 이미지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그리기가 쉽죠. 그래서 2D 이미지의 어떤 눈 부분은 요 삼각형 이 점에 해당되는 뭐 코 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되도록 하면은 이제 그 프래그먼트를 이제 픽셀별로 다 처리를 할 때 이 픽셀은 이 텍스처 맵에서 값을 불러와라 하면서 이제 입히면은 이제 약간 이런 그 좀 더 사실적인 사람이 입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텍스처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이없게도 1974년에 논문 내용이 이 아까 말했던 서브 디비전에 대한 알고리즘이거든요, 패치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들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잘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헬리컴부터 프로세싱 되고 이걸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기본적인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이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고 기본적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랩을 만드셔서 근데 이때 그 아셨대요. 이때 이 그 박사님께서 자기는 이제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로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야 하고 70년대 딱 그 꿈이었대요. 그게 그래서 그걸 진짜 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그게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그런 걸 그래서 연구소 그리고 이런 그래픽스 랩을 만드셨고 아까 말했듯이 그 루카스 필름에 이제 그 취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조지 루카스가 이제 그 이분들한테 이제 이런 미션을 이제 내리겠죠. 약간 우리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가 영화에 정말 사실적으로 쓰이도록 그런 이미지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요런 이 전사는 그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고 아직 많이 멀었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시도가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미나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컴퓨터 그래픽스로 제너레이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션 블러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카메라는 찍을 때 노출 시간 동안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또 어떻게 이제 렌더링 할 것이냐? 그럼 시간 축으로 다르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뎁스 오브 필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눈을 포커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다른 이미지가 뭐냐면은 눈의 크기가 이제 있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은 들어오는 방향이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도 카메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폴트레이트 모드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또 그 뒤에가 많이 블러되는 그런 걸 또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아티스틱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설득시키려고 이제 이런 대표적인 씬을 만듭니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때 루카스 필름의 그 회사가 이제 포인트 레이스에 있었는데 여기 굴 마시는 데거든요.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그 해변인데 가면은 굴 먹어야 되는 곳인데 그때 이제 거기로 가는 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세상이 복잡한지. 뭐 무지개도 있을 것이고 바다도 사실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뭐 도로도 뭔가 이상하고 뭔가 그 약간 뭔가 있는데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정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뭐 시냇물, 호수, 뭐 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태스크를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이제 그때 만드는 그런 렌더링 시스템의 제목을 그래서 레이스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ender Everything You Ever See.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렌더링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어떤 것들을 만족해야 되느냐 거꾸로 하는 그런 어프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팻도 이때 이제 루카스 필름에서 이제 다 같이 픽사로 오면서 합류를 하면서 이 어떻게 어떤 연산량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영화의 어떤 해상도가 뭐 3,000 곱하기 1667이라고 하면은 500만이죠, 그렇죠? 500만인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텍스처를 원하려면은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이제 2개는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4개는 있어야 된다, 픽셀당 그 크기가. 그러면은 2천만 개죠, 그렇죠? 그리고 뎁스도 이제 뭐 4개의 뎁스는 지원을 해야 된다, 3D라고 하면은 또 4를 곱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8천만 개의 이런 이 폴리곤들 아까 말했던 그런 메쉬들 개수를 프로세싱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소타 스테레오 그 제일 잘 만들어진 컴퓨터 그래픽스는 4만 개였대요. 4만 개인데 우리는 8천만 개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시작을 했대요, 야심차게. 그래서 그때 컴퓨터로는 당연히 야심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들이 좋아했다고 회고를 하는데 왜냐면은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매년 이렇게 인크리멘털하게 발전하는 그런 기술 과정으로는 이거를 절대 풀 수가 없을 거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픽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한란 교수님이 이제 졸업하시고 픽사에 합류하셔서
한 거를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킴멀 박사팀이 걸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모델이 있으면 그걸 바로 카메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던 이런 모든 사실적인 것들을 보려면은 그 사실 빠진 게 있었는데 그 빛을 제대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빛이 실제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빛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꺼지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어떻게 물체에 도달해서 이 표면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카메라로 오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야 이제 그런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계산하는 뭐 이론도 하시고 제가 수식을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유일한 수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이 표면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고 나가는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는 빛이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거죠. 표면별로 나가는 빛을 계산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빛이 여기서 뭐 발광하고 있으면은 이 발광 텀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제 반사되는 텀이 하나가 있을 것인데 반사되는 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뭐 들어오는 빛들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그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걸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질의 성질에 많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할 수는 있다. 이론들도 마침 또 그때 시그래프 1986년도에 같이 나오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물고기들을 이제 바다에서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빛이 뭐 바로 맞고 나오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빛은 요거 맞고 들어오는 빛도 있을 것이고 사실 여기 바다 안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맞고 나오는 빛도 있을 것이고 뭐 여기 안에 뭐 구름 같은 게 있으면 구름 맞고 들어가는 빛도 있을 거예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는 요새는 얼마나 이걸 잘 근사하느냐에 대한 이제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론은 다 있고 그 방법은 다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으면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컬시브하게 그런 게 있고 material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근데 이거를 영화랑 잘 엮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점별로 프로세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점별로 프로세싱을 하고 굉장히 그 패러럴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영화 에디팅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뭐 물체들도 많고 반응하는 이런 성질들도 많고 엄청 편집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앱스트랙트 하고 싶은데 그 전에는 이 파이프라인이 어떤 그냥 코딩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그냥 하드 코드 돼 있고 뭐 물체들이 여러 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써줄 수 있지만 이걸 만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 쉐이딩 랭귀지를 이제 새로 만드는 이 렌더맨 소프트웨어에 그때 처음 나올 때 이제 한란 교수님이 한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을 이제 프로그래머블하게 하자.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다 앱스트랙트 주고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코딩을 이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이제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그거 말이 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이제 물체들이 일어나는 일은 빛이 어떤 표면에 맞고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반사되는 빛 이런 색깔들이랑 뭐 그 프리미티브의 위치들, 뭐 방향들 그런 것만 이제 주고 정보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벌텍스나 이런 프로그래먼트별로 이제 어떤 조그만 함수, 간단한 함수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서 이제 토이스토리도 만들었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가 그래서 이제 그 처음으로 나온 이 컴퓨터로 모든 게 컴퓨터로 제너레이트된 이제 풀랭스 무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시에 그 해 영화 매출 제일 최고 찍었던 그 영화이기도 하고 엄청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이제 그 계속 더 심한 빠른 발전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런 GPU가 있죠. 그러니까 이 GPU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을 이제 한 칩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수행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리곤을 뭐 레스터레이션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라이팅이나 이런 거를 한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칩은 없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런 걸 처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또 이제 정말 이 리얼 월드 어프로키메이션 하려면은 이제 더 많은 효과들을 이제 잘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 중에 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빛이 있으면은 손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레이로 작동을 안 하죠. 피부에 맞고 피부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너무 컴퓨테이셔널리 복잡해가지고 뭐 잘 렌더링할 수도 없고 그런데
뭐 이걸 잘 어떻게 근사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여기서 어떻게 근사를 했냐면은 여기 밑에 약간 가짜 광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렌더링을 하면은 뭐 잘 된다라고 했고, 이걸로 또 이제 아카데미 상 받으셨습니다. 한란 교수님께서. 그래서 논문 하나로 받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으면은 한 번 렌더링 한 다음에 그 두 번째 맞고 나온 빛 렌더링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쉐이더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쉐이더에서 한 번 렌더링을 딱 했는데 그냥 한 번 맞고 나온 빛들, 두 번 맞고 나온 빛들 하면은 약간 뭐 연산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각 쉐이더에서 뭐 더하기 이 정도의 연산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뭔가 다른 작업이 있으면 다른 함수를 뭐 더하기, 그렇죠? 근데 그 연산들이 이제 모든 벌텍스 혹은 모든 이 픽셀들에서 병렬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꼭 이거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연산을 위해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GPU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논문 2002년쯤에 나왔고, 여기 이한 여기 그 한란 교수님 제자신데 엔비디아에 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쿠다의 그 프린시플 아키텍트이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토이스토리 이제 2019와 1995년도에 나온 이런 리얼리즘을 비교를 해보면은 빛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어떻게 효율적으로 렌더링 할 것이냐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컴퓨팅의 파워의 증가와 함께 이제 같이 따라온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실 또 AI 발전과 돼서 또 컴퓨터 그래픽스에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이걸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You stay here. I'm going with them. You don't think I can do it? Nice poncho. It's good to see them fighting again. It sure is. 네, 토이스토리 이제 6년 만에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